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펑셔널을 옵티마이즈하는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했었고 그것의 이그젬플들을 풀어보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유형별로 공부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이 펑셔널을 결정하는 이 적분 함수가 함수값 y에는 의존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퍼스트 인티그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오일러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가장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오데식. 지오데식은 그냥 이 퍼스트 인티그럴을 찾으면 그냥 문제를 바로 풀게 되는 셈이죠. 자, 근데 이 first integral 메소드는 이제 좀 다양한 문제에서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교과서에 있는 예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아주 트리비얼한 그런 example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연습 문제가 이건 이제 챕터가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x축, y축이 있고 x축, y축을 이 평면상에 이제 두 점 있습니다.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어떤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곡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 y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곡선을 x축 둘레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려. 돌리면 이제 우리가 회전체가 나오겠죠. 회전체가 나올 텐데 자, 이 회전체의 표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표면적. 표면적을 계산하는데 근데 이 표면적은 옆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옆면의 표면적을 계산하는데 이 표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얘를 이제 잘게 쪼개는데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쪼개 봅시다. x축에 쪼개 보면은 이런 어떤 이제 원띠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원띠 모양이 될 거고 그럼 이 원띠의 반지름은 y of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띠의 폭이 ds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표면적을 그냥 뭐 펑션을 다 i로 쓰기로 했으니까 얘를 해보면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자, 저 원띠의 둘레는 2파이 y of x고요. 그 다음에 폭은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dx. 자, 이걸 다 적분하면 표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저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함수를 찾으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챕터 초반에 이건 이제 비누 거품 문제다. 그래서 표면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비누 거품의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누 거품이 이제 그런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꼴을 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 함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보면 내가 이제 적분되는 함수는 내가 이런 것들이 함수를 생각할 텐데 그럼 얘는 2파이 y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게 되겠네요. 루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first integral 메소드를 사용하려면은 이 f라고 하는 것이 y의 함수값 y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함수값 y에 의존하고 있네요. 그렇죠? y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first integral 메소드를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오일러 방정식을 하면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예제 2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게 한눈에 볼 때는 얘가 이제 퍼스트 인티그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모양을 바꾸면 이것을 이제 퍼스트 인티그럴이 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y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의 아주 엄청난 위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라그랑지 다이내믹스를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걸 아셨을 테지만 이 오일러 방역에 나오는 x나 y나 이런 것은 임의의 어떤 파라미터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꼭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의 좌표일 이유도 전혀 없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표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표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내가 보통은 이제 x의 함수로서 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거꾸로 그래서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함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y를 독립변수로 생각하고 x를 종속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그냥 이 x든 y든 둘 다 파라미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그럼 똑같은 표면적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표면적 y를 뭐 2파이 y는 조금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이 ds가 원래 이제 뭐 좋은 노테이션은 아니지만 이제 미분기호를 그냥 보통 이제 숫자처럼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dx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1 더하기 y 프라임이 되지만 내가 이제 y를 독립변수로 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얘를 dy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1 더하기 x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x 프라임은 x를 y로 미분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y가 독립변수고 이제 x가 이제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f라고 하는 것은 자, 독립변수가 x라고 했고요. 그럼 함수가 x고 독립변수가 y, 함수가 x, 함수의 도함수 x 프라임.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파이 y 루트 1 더하기 x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함수 x에 의존하지 않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 오일러 방정식을 쓰면 내가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y는 f는 dy x 프라임 라운드 f 이게 이제 이 새로 도입한 함수 x란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오일러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f가 x의 explicit 의존성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first integral을 찾은 거죠. first integral이 뭐예요? round f round x 프라임 이는 무엇이냐? 2파이 y x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상수가 된다. 이게 이제 first integra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오일러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제 2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first integral을 찾으면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게 바로 미분이 한 번만 돼 있는 걸 우리가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내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뭐 x가 뭐고 y가 뭐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x나 y나 파라미터고 내가 독립변수를 뭘로 잡고 종속변수는 뭘로 잡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게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규칙 내가 룰을 딱 정해서 나는 x가 독립변수야 아니면 내가 y가 독립변수야 그걸 편한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예, 이제 x에 대한 미분. 그럼 이제 얘는 x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뭐 y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 답의 풀이까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제 요 그냥 x를 구한 다음에 도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개의
접근 상수가 있는 이제 이런 커브 이 곡선이 나와요. 즉 이 두 점을 잇는 두 점을 이으면서 한 바퀴 돌렸을 때 표면적이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런 함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이제 이렇게 생긴 커브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긴 커브이기 때문에 이런 커브는 이제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도 나오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물리적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이제 현수선이라고 불러요. 현수선. 그래서 현수라는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리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줄을 늘어뜨린 것에서부터 이 다리 상판을 받쳐주는 그런 다리가 있죠.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같은 거요. 자, 그런 것을 현수교라고 부르는데 그 현수가 바로 이 현수예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때 나오는 현수선은 표면적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수리물리 2 때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1과 C2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내가 이 두 점의 좌표를 주면 그럼 이제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1과 C2는 A, B의 좌표로부터 이제 구하면 돼요. 여기서 A와 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연습 문제 나오는데 내가 A, B 아무런 좌표를 딱 갖다 주면 어떤 경우에는 C1, C2 즉 해가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어떨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예제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를 풀어볼 텐데요. 자, 네 번째는 지오데식 또 지름길을 찾는 문제예요. 지름길을 찾는 건데 직선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또 지오데식이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평평한 곳에서는 지오데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선을 따라가면 되지만 공간이 휘어져 있는 공간, 뭐 커브드 스페이스 말 자체가 어렵지만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제 XYZ 축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깔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깔때기 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깔때기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영어로는 콘이라고 불러요. 콘. 그 이제 원 모양으로 말린 거. 이것을 이제 콘이라고 부르는데 뭐 꽃갈콘 뭐 그 콘이에요. 자, 이 콘은 이제 그 콘의 이제 좌표를 하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z 제곱은 8배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제 요 좌표를 요걸 만족하는 것을 이제 콘이에요. 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그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도입하면 좋은데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도입하면 그냥 콘이라고 하는 것은 z는 그 r의 상수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상수가 다르면 루트 8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r은 xy 성분의 거리 반지름이고 그다음에 z는 이제 그 수직한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콘은 이제 루트 8이 그 콘의 모양을 결정하고 아니면 이 중심각 Z축에서 얼마나 벌어져서 이렇게 빙 돌아갔는가 그거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루트 8이란 걸 알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중심각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콘 위에 있는 점은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잖아요. 커브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콘 위에 있는 이 A라는 점과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을 잇는 최단 거리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직선이 될 수 없죠. 직선이 되려면 얘가 콘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조건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는 지오데식이란 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A에 바늘을 꽂고 B에도 바늘을 꽂고 거기다 실을 잡아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그게 바로 지오데식이 되겠죠. 즉, 그 이제 이 실이 팽팽한 실이 따르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오일러 방정식의 이제 위력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실린더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이제 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인피니테시멀 그 랭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의 변화, 그 다음에 r 제곱 d 세타 제곱. 세타는 이제 이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의미하죠. 지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z 방향의 dz 제곱.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r과 세타, z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독립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z하고 r이 저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내가 z를 소거를 하겠습니다. dz 제곱은 그러니까 dg는 루트 8 dr이기 때문에 이제 9배의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 곡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곡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r을 독립변수로 보고 함수 세타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세타의 함수로 반지름을 구해보겠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즉 퍼스트 인티그럴이 이제 존재하는 그 방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펑셔널은 뭐냐면은 ds를 다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r을 독립변수로 볼 거야. r을 독립변수로 보면 내가 여기 dr을 바깥으로 뽑아내주고 루트 ds 하면 그냥 뭐가 됩니까? 걔는 다름 아닌 9 더하기 r제곱 세타 닷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세타라는 함수가 세타의 펑셔널이 되는데 그 안에 적분되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f라고 부를 텐데 독립변수를 r로 하고 세타라는 함수 도함수에 의존하는데 f라는 함수는 세타에는 의존하지 않네요. 따라서 퍼스트 인티그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인티그럴은 f를 세타 닷으로 이제 편미분하는 게 되겠고요. 이게 편미분하면은 루트 9 더하기 r제곱 세타 닷 제곱에 r제곱 세타 닷. 자, 이것이 상수다. 왜냐하면은 f라고 하는 것은 세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만약에 내가 이 r 대신에 세타를 독립변수로 택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 퍼스트 인티그럴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함수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여기 내가 r을 함수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함수의 의존성이 있어서 퍼스트 인티그럴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앞선 문제랑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서 내가 누구를 독립변수로 택할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이제 정리해서 미분 방정식을 좀 풀어야겠는데 이 미분 방정식 조금 정리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세타 프라임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내가 R만의 함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세타는 내가 저 함수를 (3k) dr r 요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적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변수 변환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r은 코사인 5분의 k다. 그래서 내 적분 변수를 r 대신 phi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적분할 수 있는데 저것이 이제 제일 쉬운, 결과적으로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변수 변환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k 나누기 코사인 제곱 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미분을 위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이제 사인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는 k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루트 속은 어떻게 돼요? 자, 루트 속은 여기는 이제 코사인 제곱 파이,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 파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k가 하나 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k 캔슬되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이거 캔슬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다 캔슬돼요.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서 답은 뭐가 되느냐? 답은 얘는 파이 3배의 파이 더하기 뭐 적분상수를 내가 세타 다시라고 할까요? 자, 요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도로 치환해야 되죠. 내가 r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배의 파이는 뭐냐? 코사인 파이가 r분의 k니까 코사인 역함수의 r분의 k 더하기 세타 제로. 자, 요게 답이 되고요. 자, 내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세타를 함수로 구했는데,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이제 도로 r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r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아무튼 뭐 변형을 하면 역함수가 보기 싫어서 r 코사인 자, 요게 콘이라고 하는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에서의 지오데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뭐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죠. 뭐 ax 더하기 b는 뭐 0이다 그런 꼴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직선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적분상수 세타 제로하고 k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어디서 결정한다? 역시 시작점의 좌표와 끝점의 좌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그 예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r과 세타가 있는데 r과 세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부터 2, 0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각도는 안 변하고 있죠. 각도는 안 변하고 있는데 그 콘에서 반지름만 변하고 있는 거. 각도가 안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는 답이 뭐가 될까요? 수학적으로 풀지 말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산등성이를 타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겠죠. 각도가 안 변하고 있으니까. 그 답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입해 보면은 시작점에 대해서는 코사인 3분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k. 그렇죠? 그 다음에 끝점은 2배의 코사인 3분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또 k. 자, 이걸 연립항 정식을 풀어야 돼요. k를 구하고 세타 제로를 구하고. 자, 근데 k가 코사인 어쩌고도 k여야 되고 코사인 어쩌고 2배도 k. 그러니까 k가 2k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k는 그냥 0이 되는 수밖에 없네요. k는 0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트. 그럼 이제 k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r 코사인 3분의 세타 어쩌고 저쩌고가 0이 되래. 그러려면 r에 무관하게 코사인 3분의 세타 빼기 세타 제로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러니까 세타가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상수. 그러니까 세타가 상수니까 각도는 변하지 않고 r만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답이 그냥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r에 무관한 세타는 r이 변하거나 말거나 걔는 0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직선이 됐네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r과 세타인데, 이번에는 그 r은 안 움직이고 각도만, 뭐 이를테면 파이만큼 돌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건 뭐 답이 뭐가 될까요? 이것도 느낌상 이것도 아까 세타가 똑같을 땐 직선이 답이 됐었잖아요. 그럼 r이 똑같아도 여기 직선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근데 내가 여기다 못을 바늘을 찔러 놓고 실을 쫙 잡아당기면 느낌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무엇이 답이 되는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아까는 이제 세타가 일정한 게 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r이 일정한 게 과연 답이 되는지, 아니면 세타에 의존해서 r이 변화해야 되는 거지. 휘어서 가야 되는지, 그냥 똑바로 가야 되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맞춰서 세타 제로하고 k를 찾아서 그 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